교사가 알아야 할 사춘기의 모든 것. 2. 학습 목표. 1. 사춘기의 생물학적 변화를 이해한다. 2. 사춘기의 심리학적 변화를 이해한다. 학습 내용. 1. 사춘기의 생물학적 변화. 성호르몬 분비, 신체 발달. 2. 사춘기의 신체 이미지, 월경, 여드름. 3. 사춘기의 자의식. 이번 차시에도 교사가 알아야 할 사춘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춘기의 생물학적 변화. 1. 신체 발달. 네, 청소년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춘기가 되면 생물학적인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인 변화가 있으면서 신체 이미지가 변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월경을 하게 되고 여드름이 나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은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하는 자의식이 발달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2차 성징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성의식이나 자유행위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10대들은 이제 주체성을 가지고 기성세대에 대해서 공격성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 말고 다른 것들을 좀 추구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자율성을 발달하게 됩니다. 사춘기의 생물학적인 변화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뇌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뇌에서 호르몬들을 생산해서 성호르몬들을 몸에 분비하기 시작하고 성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여자아이들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높아지면서 2차 성징과 월경을 하게 되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레벨이 높아지고 하루에도 이 레벨의 차이는 7배까지 차이가 되어서 7, 4, 3, 1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에 따라서 아이들의 감정적인 변화나 공격성의 변화가 굉장히 기복을 많이 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사춘기의 시작은요, 유전적인 영향과 환경적인 영향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또 환경적인 변화로는 영향이 더 좋아지고, 그다음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제한돼 있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사춘기의 시작을 앞당기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춘기에는요, 그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사춘기는 라틴어의 그런 성인글을 의미하는 푸버타스에서 나온 푸버티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사춘기를 딱 이렇게 규정을 하려면요, 여자아이는 생리가 시작되는 시기, 남자의 경우에는 음모가 나기 시작하는 시기를 정말로 이렇게 신체적인 사춘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에는 이런 이제 성적인 활동이 일어나면서 급성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몸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렇게 몸을 먹여 살리는 심장이나 폐의 기능도 같이 높아져야 되겠죠. 심장의 무게가 2배로 증가하고 폐도 급속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초 대사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어렸을 때는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다가 완만해지다가 이제 제2차 성징이 나타날 때는 이렇게 급성장의 시기를 보여서 그 다음에는 성장의 속도가 이렇게 다시 느려지는 그런 그래프 곡선을 그리게 되겠습니다. 2차 성징이 나타나면 여자아이들은 가슴이 여성형 유방으로 발달을 하고 골반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음모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남자들의 경우에도 이제 음모가 나타나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해서 음경과 고환이 커지고 그 다음에 턱이나 겨드랑이 수염이 나타나고 어깨가 벌어지면서 근육 매스, 근육의 그런 분포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스스로 느끼기에도 신체적인 어떤 근육의 힘과 지구력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요. 여자아이들은 이 남자아이들보다 약 2년 정도 먼저 급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음모가 나타나는 시기는 한 9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면 성장 속도의 최고가 되는 나이는 남녀 간에 2년 정도가 돼서 여자아이들의 급성장이 먼저 있고 나서 남자아이들의 급성장이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여자아이들은 사춘기의 징후로 우리가 월경을 시작하는 것을 아주 뚜렷한 징후도 삼지만요. 그 전에 급성장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의 신장이 확 크기 시작할 때 사춘기가 시작됐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런 급성장을 사춘기의 징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이가 이제 청소년 여자아이가 급성장을 이제 막 키가 크기 시작하면 얘가 사춘기가 시작됐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성이 더 빨리 조숙해지는 아이일수록 이제 다른 애보다 큰 키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키가 너무 커서 걱정하는 아이가 이제 초경이 시작되면은 그 키가 그대로 이제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성장이 끝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생식기가 커지고 키가 그 다음에 이제 커지게 되는데요. 성숙이 늦은 아이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키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키가 크면 성숙이 빠른 거고, 남자아이들은 키가 작은 아이들은 성숙이 늦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키나 성숙의 어떤 차이가 사회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람마다 사춘기를 시작하는 시작 시기는 다 다른데요. 어떤 아이들은, 다른 애들은 다 끝났는데 아직도 시작 안 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만 16세까지 월경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봐야 되고요. 그럼 사춘기가 늦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명확한 결론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서적인 문제 측면에서 보면 남자에게는 늦은 게 문제가 되고요. 여자애는 너무 빨리 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남학생의 경우에는요, 이 사춘기가 일찍 시작하는 아이들이 더 사교적이고 심리적으로 더 일찍 성숙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근육도 늘어나고 이렇게 남자다워지기 때문에 자기 신체에 대해서 남성다워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요.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아이들이 더 나이가 들어서 30대가 되면은 더욱더 더 사회적이 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는 더 리더십을 보이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된다고 하고요. 늦게 사춘기를 맞는 아이들은 오히려 학업 성적도 낮고 그 다음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오히려 비행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학생의 경우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춘기가 너무 빨리 시작되면 여자아이들한테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은 자신감이 더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여성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남자들의 눈에 더 매력적으로 비춰서 이성관계가 더 일찍 시작돼서 그렇게 되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손해를 좀 보게 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경우는 남녀 공학에서 여중이나 여고보다는 좀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고, 이런 사춘기를 일찍 시작하는 여자아이들은 성적도 좀 떨어지고 학교를 중도 탈락할 수 있는 율도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찍 시작해서 여성적인 매력은 발달이 되었지만 결국은 월경이 시작되면 키가 이렇게 중단이 되기 때문에 키는 작고 체중이 더 많이 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고요. 사춘기가 늦게 시작하는 여자애들은 늦게 시작하니까 초기에는 인기도 없고 남자들한테 이제 인기가 없는 거죠. 상처를 받지만 길게 봐서는 키가 더 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기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궁극적으로는 더 높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청소년기랑 사춘기를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데요. 사실 사춘기는 청소년기보다는 훨씬 더 좁은 의미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사춘기는 대략적으로 청소년기 초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요. 중기 청소년기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사춘기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도발적인 반항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게 되고 고등학교 시기로 넘어가면 훨씬 더 아이들이 안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늘어나고 좀 더 순조로운 시기가 진행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유머 감각이 생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하는 얘기도 이제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죠. 여전히 불안정하고 우울하고 혼돈과 위기가 지속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가려고 하는 정체성이 발달하는 시기가 점점 더 되면서 중기, 후기 청소년기가 되면서 또래에 대한 압력도 많이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 친구들이 가니까는 따라가는 그런 행동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사춘기가 완성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성적인 활동을 추구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다른 이성한테 인기를 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에 더 집중하게 되고요. 어른들의 지시도 어느 정도 이제 따르고 순응하게 되는 조금 더 안정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후기 청소년기가 되면은 아직은 사회적인 책임감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책임감이 서서히 높아지고요. 좀 더 넓은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른들의 지시에도 어느 정도 순응해 가는 그러한 시기를 맞게 됩니다.
이번 차시에도 교사가 알아야 할 사춘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춘기의 생물학적 변화 2. 신체 이미지. 네, 청소년기가 되면 이런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성장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2차 성징도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체의 결점을 찾는 방향으로 아이들의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얼굴이 예쁘고 뭐 키가 작다면 얼굴이 예쁜 것보다는 키가 작은데 몰두하게 되고요. 친구하고 늘 비교를 해서 친구보다 못한 자기의 단점에 대해서 몰두하게 됩니다. 가슴이 작다, 가슴이 크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남자애들은 작은 키나 근육질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열등감을 가지거나 자기의 이제 단점을 찾아내기가 쉬운데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이 아이돌 그룹들, 여자, 남자 아이돌 그룹들을 보면 신체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상적이죠. 이상적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그게 또 골드 스탠다드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아이돌의 그 이미지를 계속 보다 보면 아이돌을 보다가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 키도 너무 작은 것 같고 몸무게도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얼굴은 너무 큰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떤 불만이 더 증폭되게 됩니다. 사춘기의 아이들이 이제 체중이 증가를 하고 그 체중이 증가하는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런 연예인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너무 이렇게 살이 쪄 보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다이어트를 시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밥을 먹고 나서 이게 구역질을 해서 구토를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설사약을 먹어서 설사제를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굶는다든지 이렇게 아주 시기에 이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 발달에도 이런 그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뇌 발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완벽한 몸매를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식이장애가 나타나고요. 사실 이런 거식증이나 식이장애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50%까지, 입원 환자의 50%까지도 치사율이 될 정도로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인 이미지가 부정적이지 않도록 그래서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청소년기는 되게 중요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의 과정에서 자기의 새로운 몸에 편안하게 느껴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긍정적인 걸 갖다가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가슴이 적게 발달한 아이한테는 너는 다리가 예쁘지 않느냐, 키가 작은 남자의 경우에는 너는 힘이 세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또래에 비해서 사춘기가 늦더라도 결국은 캐치업, 나중에 따라잡는다는 걸 얘기를 하고 몸무게를 이제 조절하고 싶어 하면은 운동을 권유해야 되는데 살 빼기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요. 활동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먼저 조절하기보다는 활동을 늘려서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으면 앉아있는 시간, 공부한다고 앉아있고 학원 가서 앉아있고 컴퓨터 게임 한다고 앉아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은 조절하기가 그래도 좀 쉽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 한다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방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식사가 되는데요. 식사부터 먼저 그 다이어트의 수단으로 삼으면은 오히려 몸에는 해롭다는 거를 이제 알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운동량을 늘리고, 두 번째는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고, 세 번째는 식사를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남자애들 경우에는 이렇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경우에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게 되는데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은 오히려 성적인 기능이 떨어져서 생식기가 더 위축되는, 고환이 위축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여성형 유방이 생기고 나중에는 그거를 끊었을 때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남자아이들이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중을 드는 운동에만 몰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월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이 월경은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한 20%에서는 부정적으로 느끼고 한 20%에서는 긍정적으로 느끼고 한 40% 정도에서는 기쁘면서도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초경이 빠른 경우에는 부정적인 감성이 더 높고요.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다 부모한테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4분의 1 정도에서만 어머님한테만 알리고 비밀로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 친구들한테 이 비밀을 공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월경에 대한 태도는요, 이 부모님들의 어떤 월경에 대한 태도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얼마나 준비를 했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바람직한 게 초경이 시작이 되면 아버지도 뭐 선물을 사준다든지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렇게 축하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또 어머님이 여자애한테 초경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은 솔직히 좀 쉬운 일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이런 뭐 자행이라든지 몽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엄마가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그걸 또 엄마가 아들한테 설명하기로는 더 대략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 잘 나와 있는 책들이나 이런 그 만화책이나 이런 과학서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아이들하고 같이 돌려줘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께서도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이들이 먼저 대비를 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여드름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한테 몸에 비해서 얼굴은 시선이 먼저 가고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청소년의 4분의 3에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면서 여드름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사춘기 호르몬의 영향으로 피지선의 활성이 활발해지고 활발한 피지선에 세균 감원이 되면 이렇게 곪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아이를 봤는데 굉장히 이제 잘생긴 얼굴이었는데 갑자기 청소년기가 돼서 여드름이 남으로써 얼굴에 이렇게 막 자기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게 곪기 시작하니까 흉터가 남게 되죠. 사실 그 흉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뭐 피부과의 도움을 받아서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지만 막 곪고 있을 때는 어떨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 여드름이 나니까 아예 밖에 나가지 않고 집거하고 계속 인터넷으로 이 여드름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피부과 준 의사가 돼서 뭐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계속 이렇게 찾아보고 이제 공부는 하지 않고 이제 학원에도 안 가고 숙제도 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봤는데요. 여드름이 심한 경우에는요, 자존심과 사회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세안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세균 감염이 되지 않도록 돕고 여드름 전용 화장품을 사용해서 피지가 잘 배출되고 곪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자의 경우라도 뭐 쓸데없이 자꾸만 얼굴에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그러면 다 좋아지니까 그냥 있어라.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말고 피부과를 방문하여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외모나 자기에 대해서 조절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 차시에도 교사가 알아야 할 사춘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춘기의 심리학적 변화 3. 자의식. 네, 청소년기에 이런 신체적인 변화, 여드름, 그 다음에 이제 뭐 월경이나 이런 이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자의식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남자애들도 이제 성적인 게 발달을 하면 뭐 몽정을 하거나 자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자의식은 앞서서 말한 청소년기의 어떤 심리 변화 중에 자기 중심성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상상적인 청중을 동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자기를 계속 의식하게 되는데요. 온 세상이 마치 CCTV를 설치해서 자기의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잘못을 하거나 작은 실수를 하거나 작은 결점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해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괜찮다. 네가 제일 멋있다. 네가 제일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부모로부터 이제 거리를 두려는 청소년은 이제 엄마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자식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해서 그 부모님들의 그런 충고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까지 고민하지 않았던 여드름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코가 삐뚤어진 것 같다, 치아가 벌어진 것 같다, 너무 다리가 얇다, 이렇게 이제 부분에 집착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아이들의 발달 속도가 전체적인 신체에 골고루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달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불균형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애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몰두하고 있으면 그것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한마디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부각시켜서 거기에 애가 의식을 할 수 있도록, 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의식은 외모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앉아야 될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자신감 없어 하고, 이런 것이 좀 더 이제 심해지면 다른 사람 앞에서 밥을 먹는 것도 힘들어해서 밥을 다른 사람 앞에서 먹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서 발표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힘들어 합니다. 또한 실수를 지적받거나 놀림을 받는 경우에 다른 사람 앞에서 나서서 얘기하는 그런 사회성이 확 떨어져서 사회공포증도 생기기도 하고, 앞으로는 그 사람하고 대화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아이들의 어떤 단점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버리면 아이들의 자의식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실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보이는 그런 걱정이나 염려를 이해해주고, 너가 이런 데 대해서 걱정하는 것 같구나, 하지만 너는 이런 면이 더 좋다, 이런 면이 더 잘한다라고 지지해주고, 그다음에 칭찬과 긍정적인 강화를 통해서 자존심을 향상시켜줘야 되는데요. 청소년기에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칭찬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 참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지금 내 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잘생겼다 그러면 자기를 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야, 너는 웃는 모습이 굉장히 편안하다, 웃는 모습이 되게 잘 어울린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셔야지 아이들의 자의식에는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느끼는 감정적인 변화나 신체적인 변화가 기복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의미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않고 괜찮아질 거다, 뭐 좋아질 거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아이들은 이런 자의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자의식을 느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일기쓰기입니다. 일기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은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기쓰기가 거의 혼자만의 생각을 적는다기보다는 선생님한테 점검을 받거나 숙제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아와서 아이들이 일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죠. 요새는 이런 자의식이 어떤 식으로 또 많이 발전하고 있냐면 아무래도 SNS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의 그 의식들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청소년기 아이들한테 더 많이 자기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자의식이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는 아이들한테는 또 어떤 또 부작용이 있냐 하면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외국에 여행을 가지 않았는데 마치 외국에 여행을 간 것처럼 SNS에 올려서 외국에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올려서 거짓으로 이렇게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인터넷상에서의 자기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을 써서 뭐 예를 들면은 그때 이제 큰 사건이 났을 때도 마치 자기가 거기에서 큰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자기에 대해서 부풀리는 어떤 그런 의견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이한테 균형을 잘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이 아이의 행동이나 이러한 자기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지 좀 관찰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물어보시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 자의식에서 중요한 것은 뭐 부모님께서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그런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보실 때 문제 있는 아이들을 보시는 눈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인 아이들을 보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기에 쟤는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아이들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보이는 아이들을 아이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부모님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게 참 필요한데요. 사실 그런 어려움을 보이는 아이들은 집안에서도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다이렉트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시면 부모님께서는 왜 우리 애를 어떻게 보고 우리 애를 너무 이상하게 보고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청소년기에는요.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시는 경우에 애하고 1대1로 앉아서 그런 걸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가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된다, 걱정이 된다 하는 부분을 전달을 하시고 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부인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선생님한테 그런 부분을 상의하게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말로 표현해 주시는 것이 아이의 어떤 발달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차시에는 청소년기의 뇌 발달 특징 중 전두엽의 발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